원유의 그 많은 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오죠. 중동의 원유가 조달이 안 되면 중국 흔들려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편 들어줘요 지금? 아니요. 빨리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켜서 원유 가격 낮춰야 된다. 원유 공급 받아야 된다. 이란이랑 전쟁하는 거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파키스탄, 미국과 이란 회담 주최 준비돼. 트럼프도 공유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이란한테 15개 정도 협상안, 종전안을 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 달 정도 종전을 할 거고 이란이 뭐 좀 근사한 선물을 또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15개 요구 목록 전달했고 한 달 휴전. 그래서 요게 실제로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죠. 이란에서도 오케이, 맞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미국과 이란이 관련해서 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방금 전에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82 공수 1000명 파병 승인 군사 압박도 최고죠. 자, 요거 기사에서는 지금 당장 또 전쟁을 펼칠 것 같고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아. 어떤 게 정답일까? 뭐가 맞는 말일까?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동전쟁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나와요. 거기에 막 따라다니면서 전쟁 끝난다, 좋았다가, 전쟁 또 지속되는데 나빴다가, 계속 여러분들 일희일비하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못 살아남는다. 여러분들은 이제 팩트만 받아들이자. 지금 왜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금 협상 중인데 미국이 지금 그 군사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안 해. 82 공수 1000명을 빼. 미국의 군사 전력 배치했던 걸 다 빼고 있어. 그러면 이란도 진짜 이제 그만두나 보네? 협상 테이블에서 자세를 다시 고쳐앉을 수 있겠죠. 세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너네 어차피 우리 이제 끝날 건데 좋게 해보자. 강력하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미국이 막 지금 당장 지상전을 투입할 것 같지 막 겁을 주고 목 끝까지 막 칼을 들이대.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회의나 협상을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갈 수 있겠죠. 조금 뭐랄까 공격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화전양면 정술이다. 앞에서는 화해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때릴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뭐 기사가 맞고 어떠한 게 팩트인지는 몰라요. 지정학적 위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번 주 주말에도 지상전 투입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막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 그것만 믿을 수는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동 전쟁 때문에 주식 가격 빠지는 거,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좀 사루비아 같은 달콤한 말들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뒤에서는 이란을 때릴 수도 이게 진짜 타코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노이즈에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중동전쟁 때문에 독일의 3월달 종합 PMI 서비스 둔화 비용 급등 물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간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중동 전쟁 이후에 진짜 미국의 경제 지표 아니면 글로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니면 좀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4.4%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좋지 않은 지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미국의 GDP를 또 예상치나 이런 상회되는 것들을 좀 낮추는 영향을 했다. 미국 국가부채 GDP 120% 붕괴 목전, 이란 전비 관제 이중 폭탄 이런 기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동 전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동 전쟁의 여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2천억 달러를 또 달라고 상원이랑 하원한테 요청을 했죠. 그 말은 즉슨 미국의 부채는 늘어난다. 국채 금리까지 높아진다 그러면 최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동 전쟁 끝나고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한번 보자. 자, 사모대출 흔들리자 미국 은행들 다시 우리가 할 차례. 사모대출이 좀 조금씩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리스크 악재들이 중동 전쟁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뭐 금융시장 금융 경기 침체라든 금융시장이 무너진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RS도 환매 환도 제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어제 또 뭐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급락을 했어요. 엔트로피 클로드 업데이트가 되면서 AI 공포가 또 재부각이 됐죠. 그래서 뭐 스스로 뭐 앱을 들어가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도 또 그 엔트로피 계속해서 또 규제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맞물릴 거다라는 말씀. 자, 고점에 금 팔아서 2조 원 챙겼다. 적자 메우려고 2달간 15톤 매각한 푸틴. 오늘 금 가격이 떨어진 이유, 하락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15톤을 매각했다고 하죠. 푸틴이. 왜 던졌을까? 요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페이스X 1위면 이번 주 기업 공개 신청 112조 원 자금 조달. 자, 봅시다. SEC한테 기업 공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6월달 IPO 상장을 예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 있겠죠. IPO 증시 활황. 이번 여름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줄 수 있는 스페이스X IPO 상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서클 클래리티 법안 초안 여파로 주가 18% 급락. 요것도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클사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죠, 어제? 코인베이스도 10% 가까이 빠졌고 클래리티 법안이 초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거고 요게 서클 투자자들한테도 좋을까? 그 부분을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주 일제히 떨어졌다는 거. 자, 중국 왕이 이란의 싸움보다 대화가 낫다. 평화협상 전쟁 촉구. 자, 봅시다, 여러분들.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이란한테 싸우지 마라, 종전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해주셨죠. 중국은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의미 없다. 아니요. 굉장히 타격 많이 입어요. 중국산 에너지 자체 수급률이 높아서 80에서 85%라서 아니요. 석탄 비중이 50% 넘어요. 그리고 석탄이 할 수 있는 거, 석유가 할 수 있는 거 다릅니다. 석유는 뭐를 하냐면 운송, 그리고 뭐 수출, 운반 요쪽에 들어가요. 중국의 그 주요 비즈니스가 뭐예요? 수출 기업이죠. 운송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원유가 필요하고 원유의 그 많은 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오죠. 중동의 원유가 조달이 안 되면 중국 흔들려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편 들어줘요 지금? 아니요. 빨리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켜서 우리 원유 가격 낮춰야 된다. 원유 공급 받아야 된다. 이란이랑 전쟁하는 거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있는 미국 트럼프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미루면서 실리를 챙겨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 종료도 우리 미중 정상회담도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XRP, SAC, CFTC 디지털 상품 지위 인정. 여러분 요거를 많이들 안 다루시던데 이거 진짜 특급 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죠. 이제 상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제는 SEC랑 리플 뭐 XRP랑 뭐 4년 5년 동안 소송하고 싸운다 이럴 일 없다. 상품으로 바뀐다. 그럼 상품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24시간 소액 투자 가능해진다. SEC 주식 토큰 거래 허용. 기사를 우리가 잘 연결해 봐야 돼요. 따로따로 보면 이거 그리고 이거 다른 기사처럼 보이겠지만 연결되는 기사예요,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금이나 은처럼 상품 자산을 인정을 받아서 24시간 동안 어떻게 된다? 거래할 수 있게끔 열린다. 거기에 뭐가 쓰인다?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출금이네요. 크게 의미 없다. 지금은 크게 이것저것 입출금을 신경 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유출이 나오고 있는데 큰 유출 금액은 아니라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 졸탄 보고서 3월 31일 발표되죠. 미국의 고용지표 4월 초에 발표된 거 중요합니다. 실업률 비노 고용지수 지표. 그리고 근원개인 소비지수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9일날, 10일날 CPI 너무 중요하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 14일날. 요거 세 가지 중요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높다는 거. 중동 전쟁 때문에 소매 판매. 이제 전쟁 때문에 발생한 결과지들, 계산서들이 4월부터는 차근차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중동 전쟁은 종전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트럼프 정부도 그 시장이 흔들리는 걸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뭐랄까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돼야겠죠. 그래서 4월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요. 아마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동 전쟁 때문에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이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에요.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펼쳤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다, 디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그 얘기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쟁은 디플레이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연준 금리 결정 일정에 있고요. 4월 30일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되면 4월 달에는 끝납니다.
빠진 거 없나 한번 볼게요. 자, 머스크가 테라팹 AI 칩 프로젝트 공개를 했죠. 오스틴에 건설한다고 하네요.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요게 이제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죠. 그 기사랑 이번에 스페이스X IPO 상장이랑 같이 연결을 해보면 아, 이번 여름에 무언가 크게 오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